관세로 인도를 두들기던 미국이 갑작스럽게 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세 인하에 나섰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로 관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자 미국과 트럼프는 F-35 전투기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인도에 F-35 전투기를 공급할 길을 닫고 있다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의 최우선 동맹국에게만 F-35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수출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안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인도의 방산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가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투기인 수호이 57의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 제안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인도는 러시아와 함께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지만 자국의 최신 군사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5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은 함부로 타국에 넘겨줄 수 없는 고급 기술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제안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나라에서 치열한 전투기 판매 경쟁을 벌이게 된 독특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인도의 전투기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입찰 공고 때문입니다. 인도는 2025년 안으로 공식적으로 최대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노리는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어떨까요? 한국은 2025년을 KF-21의 수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한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KF-21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2개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부를 가진 대한민국에게 100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인도는 쉽게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인데요. 한국이 인도로 전투기 수출을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본격화되는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분석하고 KF-21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의 전략적 목표는 확실합니다. 나날이 증대되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공군력을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중국이 제니10과 젠35를 연달아 개발하며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젠35 도입을 확정한 반면 인도는 여전히 대다수의 공군 전력을 구식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공군이 운용 가능한 전투기 중에서 그나마 기체 성능이 양호한 전투기는 수호이 27의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수호이 30 MKI와 라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라팔은 도입 사업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을 내더니 120대 이상의 구매 계획을 철회하고 인도가 보유한 수량은 36대 수준에 불과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아닌데요. 따라서 인도 공군이 원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의 핵심은 중국의 공중 전력을 상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F-35와 수호이 57이 제니10을 상대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35는 사실상 현재 구매가 가능한 전투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F-22 랩터는 미 의회에서 절대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F-35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군 전문가는 F-35가 제니1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F-35의 두드러지는 약점은 기동성입니다. F-35는 기체 특유의 형상으로 인해 최대 속도가 마 1.6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가속력과 선회력 등 비행 능력이 다른 전투기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시계 외 교전이 중심이 된 현대공중전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미사일 발사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기동성은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F-35는 이러한 여러 기동성 측면에서 아쉬운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하 2.0 이상의 최고 속도와 쌍발 엔진을 갖춘 제니십을 상대로는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F-35가 제니십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F-35가 먼저 출격하여 주요 지점에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매복한 다음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활용하여 제니십을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 상황이 이렇게만 전개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인도 공군이 F-35의 스텔스 능력만을 맹신하기엔 위험 부담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비록 4.5세대 전투기로 F-35보다 전투기 세대 분류가 떨어지고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속도와 가속력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F-35보다 우수한 가속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체의 크기 대비 상당히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추중비가 우수합니다. 즉 KF-21은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기를 요격하는 데 있어 F-35보다 더 뛰어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 공군도 공중전에서 제니십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F-35가 KF-21보다 약한 전투기는 아니지만 전략 전술적 관점에선 충분히 KF-21만의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며 인도 측에서 100대가 넘는 모든 전투기 수량을 특정 기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술적 상황에 맞춰 F-35와 KF-21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호-257은 기체의 완성도 측면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민망한 상황입니다. 수호-257은 중국에서 개최된 에어쇼에서 동체 외관의 마감이 부실하고 접합부가 들뜨는 문제를 노출하며 신뢰도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물론 에어쇼에 참여한 한 대의 기체만을 두고 모든 전투기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전투기를 과시하는 행사에서조차 완성도가 미흡한 전투기를 파견한 러시아의 기술력은 전투기의 신뢰도를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수호이-57의 완성도를 지적한 것은 에어쇼에 방문했던 중국 네티즌들이었는데 중국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 인도가 이러한 수호이-57을 대량으로 도입한다면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호이-57이 한국, 미국과 다른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호이-57은 인도에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데 인도 방산이 현지 생산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수호이-57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0 MKI를 도입하면서 자국 내 수호이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시설을 조금만 변형하면 수호이-57을 현지에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생산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한국도 인도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례는 KF-21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전처럼 방산 수출 과정에서 인도와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러시아와 수호이-57이 내세우는 장점은 얼마든지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한국이 인도로 KF-21을 수출한다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는 매우 많습니다. 특히 K9의 사례처럼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중국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연쇄적인 홍보 효과와 수출 증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은 인도로 100문 이상의 대규모 K9 수출에 성공했으며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등과 인접한 국경지대에 K9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당 지역에서 자주포를 후방으로 철수하거나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는 오히려 한국과 더 많은 K9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K9이 중국의 자주포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K9 자주포가 더 많은 곳으로 수출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군사 분쟁의 위험이 있는 상당수의 나라가 인도처럼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수출하게 된다면 중국 공군의 위협에 노출된 다수의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로 출발하였지만 이미 그 성능과 완성도는 전 세계의 군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출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외적인 인지도인데요. 후발주자로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KF-21의 약점은 한국이 인도 공군의 전투기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180도 상황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부디 2025년에는 KF-21이 다른 무기 체계처럼 반가운 수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8일 KF-21 사우디 180대 영상입니다. 과거 사우디는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동의 친미 구도를 굳건히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양국 관계에는 거친 파열음이 울리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 도입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부터 사우디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민감한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자 사우디는 자국 안보마저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 왕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방식 중 특히 인권 문제와 정치적 억압 논란이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워싱턴의 외교 압박도 서서히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카슈크지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사우디를 함께하기 껄끄러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에 반발하듯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유가를 흔들며 미국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양측 사이에 신뢰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모색하며 미국 중심의 외교 안보 질서에서 점차 벗어나는 중입니다. 이는 중동 패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사우디를 예전만큼 확고한 우방으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양국이 언제 완전히 틀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행보에 한국이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트위터에 깜짝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밀리터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바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 전투기를 판매 공동 개발 형태로 제안했다는 증거였는데요. 사실 사우디가 F-35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이스라엘 등 주변 정세 문제로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미국만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자신의 대표 카드인 KF-21을 들고 찾아왔으니 사우디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공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후화된 호크 시리즈를 대체해야 하는데 영국 BAE 시스템즈가 새로운 호크 파생형을 제안하고 이탈리아 러나르도가 M346을 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FA-50이나 훈련기 버전인 TA-50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FA-50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성비 끝판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약 중이고 이번에 사우디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면 중동 시장까지 단숨에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우디가 FA-50 계열을 눈여겨보는 이유에는 고등훈련기와 전술입문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T-50에서 TA-50 그리고 FA-50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은 단순히 기체만 바꿔 끼우는 게 아니라 조종사 양성과정 전반을 확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종사 교육 기간을 크게 줄여 운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FA-50에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경전투기 수준을 뛰어넘어 미들급 임무까지 수행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한 것은 덤입니다.
공대공 무장은 물론 공대지 정밀 유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으니 중동 지역처럼 안보 이슈가 시시각각 변하는 곳에서는 가히 만능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KF-21 개발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A4 레이더였습니다.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대신 한국형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려면 독자 기술이 필수였는데요. 해외 업체들은 핵심 알고리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국내 방산업체들이 합심해 국내 주도권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국산 레이더 시제품을 확보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세계 수출 판로가 더욱 넓어지게 됐는데요. 국산 A4 레이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FA-50에도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같은 거대 수요처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개발비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미국산 F-35를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자연히 제3의 대안을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공유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과 블록 2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데요. 더 진보된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무인기 연동 운영 같은 미래전 핵심 기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우디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우디 같은 자금력과 시장성을 가진 국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개발 속도와 규모 모두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우디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느냐입니다. F-35처럼 미국이 철벽 방어를 치는 기술 자산은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텐데 한국이 스스로 만든 A4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이라면 돈만 충분히 낸다면 협상 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만약 KF-21 블록 3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를 살펴보면 F-15CD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토네이도 등이 상당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유로파이터 트렌치3는 새로 도입했지만 트렌치2 이하 버전은 머지않아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F-15CD 역시 개량이 시급합니다. 단순 합산해보면 약 최소 100대에서 최대 180대의 교체 수요가 나오는데요. 이 물량 일부만 한국이 가져가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KF-21 40여 대 추가 개발분 80여 대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도 K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대박 계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훈련기 전술 입문기 역할을 맡을 FA-50까지 곁들인다면 최소 80대 이상의 추가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미 한국 공군은 T-50으로 기초 훈련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TA-50과 FA-50을 통해 전술 임무 및 경전투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즉, 사우디가 만약 한국식 훈련 체계를 통째로 들여온다면 조종사 육성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산 A4 레이더와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조합하면 훈련기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충분한 실전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유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우디가 KF-21 블록 3 공동 개발과 함께 FA-50 대량 구매를 결심한다면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들은 그간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서 무기를 다양하게 구매하며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데 최근 F-35 문제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유럽 역시 가격이나 기술 이전 문제에서 완전히 열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서구식으로 100% 묶여있지 않은 한국이 매력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KF-21이 완성도 높은 4.5세대급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후속 블록 3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가능해진다면 중동의 신흥 군사 강국을 자처하는 사우디로서는 적극 검토해볼 만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는 자체 항공우주 산업을 키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이번 계획을 발판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과 윈윈 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디가 KF-21과 FA-50을 동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F-35 판매 지연으로 인한 대안 모색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기, 교체와 전투기 교체라는 막대한 사업 규모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차세대 기술 확보에 대한 강한 욕구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에이사 레이더 독자 개발 비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술 자주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텔스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항전 레이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처럼 자금이 풍부하지만 해외 방산업체와 협상을 할 때마다 문턱에 부딪혔던 국가들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전까지는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사우디와의 협상 분위기가 실제로 달아오른다면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K방산의 대도약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KF-21 블록3 시점에 사우디 자본을 유치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노하우까지 쌓아 올린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방산이 글로벌 메이저로 우뚝 설 날도 머지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